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5호 제3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등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10만 대 보급.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댁내 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 차세대 댁내 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심박호흡, 조도 습도 온도 감지 센서 및 태블릿 PC 기반의 통신 단말 장치, 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댁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 센서들이 스문의 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 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 연결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댁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차세대 댁내 장비는 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댁내 장비가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 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오작동을 대폭 줄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댁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대에서 낙상, 화장실에서 실신 등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여러가지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거나 본인이 응급 버튼을 눌러 119 호출이 가능하다.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수행기관, 지역센터의 종사자, 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며 종사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댁내 장비 10만 대 본격 보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3개 기초자치단체, 대구 동구, 경북 문경, 경남 김해 240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 10만 대를 설치하고 21년 20만 명, 누적, 22년 30만 명, 누적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댁내 장비의 설치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철저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지자체, 시, 군, 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곽수경 노인정책관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댁내 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 댁내에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지원사 등의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댁내 응급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 과장은 그동안 소방청은 119 안심콜에 등록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전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119구급대가 바로 구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운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더 많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종사 장애인 근로자 6,969명.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올해 4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8개 기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에 55개 사업장, 2,539명을 시작으로 13년 만에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 기업은 2,626개가 되었고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5만 명을 넘어설 만큼 성장했다.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5만 479명으로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은 3만 350명으로 10명 중 6명, 60.1%이다. 취약계층 3만 350명은 고령자 18,289명, 장애인 6,969명, 저소득자 2,985명, 기타 2,107명 순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에 인증 기업 중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을 돌봄 활동가로 양성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포함됐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에도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양적 성장을 넘어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약사회 코로나19에 따른 자살 증가 예방 협력 기록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와 경기도 약사회가 10일 수원의료원 내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에서 약물 관련 자살 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도 생명지킴 약국 협약을 체결했다.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세계자살예방이 날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의 막연한 사회적 불안 우울감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자살 위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올바른 의약품 사용 등 자살 수단 통제 관련 자문 자살 예방과 교육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는 약사들에게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비대면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 약사회 소속 약사는 약국을 방문하는 도민 가운데 우울증 악화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정보와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살예방 지킴이 활동을 하게 된다. 또는 이들 약사를 통해 생명사랑 문구와 자살예방 기관 정보가 적힌 리플릿과 경기도 생명지킴 약국 종이 가방을 도민들에게 배포해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2018년 통계청 자료 기준 경기도 내 약물음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1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많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4,700여 개에 이르는 경기도 약사회 소속 도내 약국을 활용해 도민의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막고 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봉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도내 생명 존중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도내 자살 예방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추석 맞이 불량식품 제조 유통업체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연휴를 대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불량식품 제조 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 가공 유통업체, 학교급 식재료 납품업체와 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재료 공급원이 주요 대상이다.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 기준 미준수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5번지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 가공식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불량식품 원천 차단이 목적이라며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 규모가 큰 공급 원점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초등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집중 지원 나서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이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등교 장기화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발생 우려 최소화를 위한 조처다. 강사 지원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과 교육 취약계층 학생 가운데 학습 지도를 원하는 학생을 협력 강사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9일부터 4개월간 도내 초등학교 710교에 협력 강사 946명이 투입된다. 기초학력 협력 강사는 학생 원격 수업 관리 지원,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원, 한글 미해득 학생 지원, 학습 습관 형성 도움 등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맞춤 지원한다. 도교육청 백경력 학교교육과정과장은 협력 강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격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단계별 학습을 할 수 있는 경기 온라인 기초학력 학습 시스템 http://www.plays도.org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광남동 고세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마스크 2,400장 전달.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지센터는 11일 관내 고세 수험생에게 마스크 2,400매를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움에도 매일 수업을 받으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세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스크 준비는 광남동 통장협의회와 광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진행했으며 관내 태전고등학교와 광남고등학교에 각각 1,200매를 기탁했다. 강신원 광남동장은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3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맺길 바란다고 응원했다.